낮에는 신문 배달, 밤에는 책 2,000권을 읽은 80대 할아버지. 지금은 아마 90대이실 거예요. 오강봉 할아버님 얘긴데 이분은 진짜 여러분 살아있는 성인이세요. 성인. 세인트. 왜냐면은 진짜 인터뷰를 보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공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내공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삶의 행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냐면은 한 달에 5, 60만 원 버신대요. 5, 60만 원 그 신문 배달하셔갖고 그러면은 30만 원, 40만 원은 생활비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는 돈으로는 책을 보는 데 쓰시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틈틈이 폐지를 주우신대요. 그럼 이제 돈이 조금 생기실 거잖아요. 폐지나 이렇게 고물을 팔면은 그렇게 번 돈은 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신대요.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성인이시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된다. 제가 인터뷰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장들이 있는데 책은 정신을 살찌게 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맞죠? 좋은 책은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죠? 10명 중에 7, 8명이 단 한 권의 책을 읽지 않고 있어요. 단 한 권을. 그럼 정신이 어떻게 되죠? 빈곤해지겠죠? 좋은 생각을 할 어떤 계기를 얻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좋은 책을 읽으면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깊은 인생 진리죠. 저는 사실 이 인터뷰를 5년 전, 6년 전에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PD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독서 얘기를 하다가 딱 할아버님이 웃으시면서 해맑게 웃으시면서 정신이 가난하네요. 저는 지금 이 문장이 대한민국에 너무 뼈 때리는 문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많은 부분에서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그럼 과연 그것에 비례하게 정신도 풍요로워졌는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4권의 좋은 책을 추천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도 100권, 200권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무료 독서 모임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딱 오강봉 할아버님 특집으로 제가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서 글을 3개 읽어드릴 건데 진짜 여러분 끝까지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여러분 좋은 후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명언 아래에 통찰을 수록하여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한 겹씩 벗겨내듯 세밀히 설명합니다. 좀 글을 잘 쓰시는 분 같아요. 이 통찰은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닙니다. 밑줄을 치고 하나하나 필사하고 싶을 정도로 명문이 가득합니다. 문장의 구조가 탄탄해서 읽을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책을 읽어야겠죠. 그렇죠? 1년에 50권씩 꾸준히 읽어도 책을 많이 읽는 분이세요. 문장이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기는 쉽지 않은데 이 책이 그랬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 단순히 명언집인 줄 알고 가볍게 넘기려 읽으려 했지만 첫 문장을 보자마자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매우 몰입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책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 속담인데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노년은 겨울이지만 배운 사람에게 노년은 수학의 시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노년은 빙하기일 수도 있어요. 단순 겨울이 아니라 치매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 시간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그 시간이 남기는 흔적은 절대 같지 않다. 어떤 삶은 흘러가며 흔적 없이 사라지고 어떤 삶은 머무르며 점점 깊어진다. 그 차이는 무엇을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왔는가에서 생긴다. 여러분은 내면에 무엇을 쌓고 계신가요? 저는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보다 보이지 않는 축적이 삶의 무게를 만든다. 삶이 무게가 생겨야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배움은 가장 깊이 있는 축적이다. 매일의 공부가 당장의 현실을 뒤바꾸지는 않으나 읽고 고뇌하며 남긴 사유의 흔적은 시간의 퇴적층 속에 표현이 너무 좋죠. 시간의 퇴적층 속에 내려앉아 결국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지반이 된다.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되고 감정의 균형이 되며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올 내면의 좌표가 된다. 이건 진짜 박수가 나올 만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배움은 눈에 띄게 자라지 않지만 쉽게 사라지지도 않는다. 참 이거는 인생 진리인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읽으면 여기다 밑줄 치고 싶네요. 배운 사람의 노년은 무엇을 더 얻으려 애쓰지 않는다.
이미 자기 안에 충분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딱 오광봉 할아버님 얘기예요. 인터뷰를 보고 이 글을 다시 보세요. 세상이 조금 느려져도 조급하지 않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공허하지 않다. 남은 시간은 결핍을 채우는 싸움이 아니라 축적된 삶을 의미하는 계절이 된다. 배움이란 시간이 흘러도 닳지 않는 것을 자기 안에 남겨두는 일이며 그 변치 않는 자산이 인생의 가장 긴 계절을 따뜻하게 만든다. 너무 글이 좋고 진짜 이 글은 오광봉 할아버님께 헌사하고 싶을 정도예요. 저는요. 딱 이 글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가볼게요. 원치 않는 생각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하나의 생각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가 정신적인 성장을 가늠하는 척도다.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런 건 진짜 100번 곱씹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장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원치 않는 생각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지?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거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지? 거의 지금 이건 불가능의 영역처럼 보여요. 스마트폰에 아니면 이런 플랫폼에 우리가 중독된 사회잖아요. 그렇죠?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의 범람 속에 살아간다. 그 흐름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원치 않는 걱정이나 타인의 시선 같은 불필요한 부유물이다. 그런 관점에서 진정한 성장은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고 삶의 본질에 온 의식을 투여할 수 있는 의식의 주권을 되찾는 과정이다. 문장이 너무 좋죠. 집중은 효율을 위한 수단이기에 앞서 흩어진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수행이다. 진짜 수행이에요, 이게. 하나의 대상에 깊이 몰입할 때 마음의 파편들은 하나로 모이며 그 응축된 힘은 우리를 표면적인 불안 너머의 본질로 인도한다. 반대로 원치 않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면의 영토를 무법천지로 내어주는 것과 같다. 이 주권의 회복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과 지향해야 할 가치의 의식을 고정하는 인내에서 시작된다. 정신적 성장의 끝은 생각의 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의식의 명료함을 얻는 데 있다. 마음이 과거의 유령이나 미래의 환영에 붙들리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의 진실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격가지 같은 생각들을 쳐내고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통제력은 외부의 소란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궁극적 힘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행이 뭐죠? 독서입니다, 여러분. 독서. 독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책 읽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원치 않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독서를 하고 있는 건 뭘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깨닫고 싶은 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는 여러분 진짜 독서 말고 정신적 성장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어렵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많겠죠.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근데 독서는 생각보다 쉽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정신적 성장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독서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광복 할아버님이 뭐라 그랬죠? 정신이 빈곤하네요. 정신이 가난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육의 목표는 사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게 여러분 되게 당연한 얘기 같죠? 맞아요. 교육의 목표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지식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정신의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육을 얼마나 받아봤나요? 여러분은 살면서 나 진짜 이거 영감 받았다. I'm inspired.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100명에 5명도 안 돼요.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육은 머릿속에 사실의 목록을 채워넣는 적재 작업이 아니다. 표현이 너무 좋네요. 흔히 지식을 채우는 행위를 배움이라 착각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어떻게 사유하고 무엇에 호기심을 느끼며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일이다. AI 시대에 이 문장은 더 옛날보다 더 정답이자 진리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도처에 널려 있으나 영감은 오직 깨어있는 정신과의 만남 속에서만 전해진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의 축적이 아닌 정신의 각성이다. 정신의 각성이에요. 영감을 받은 정신은 스스로 도약한다. 강요 없이도 탐구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발견한다. 반면 주입된 정신은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정규 교육은 주입된 정신이었죠. 그렇죠?
반면 주입된 정신은 시험이 끝나면 망각하고 강제가 사라지면 스스로 움직일 이유를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교육자는 배우고 싶은 열망을 지피는 사람이다. 단 한 번의 영감은 평생의 배움을 견인하지만 파편화된 사실들은 시험장을 벗어나면 빠르게 휘발된다. 우리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를 일깨워야 돼요. 뭐예요?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정신에 영감을 주는 거고 정신의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를 일깨울 줄 알아야 돼요. 교육의 성공은 주입된 지식의 양보다 정신에 붙인 불꽃의 크기로 측정돼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에 너무 필요한 문장이에요. 졸업 후에도 스스로 질문하고, 사실 우리는 졸업 전에도 스스로 질문하지 않았어요.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된 교육의 완성이다. 사실은 도구일 뿐이나 영감은 삶을 바꾸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탐구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며 그 불씨가 평생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진짜 사명이다. 글이 너무 좋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할아버님 때문에 오늘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걸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 에세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 진짜 공교육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거는 국가적으로 의무 교육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 여러분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투자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땅 없이 살 수 있나요? 이거는 본질 그 자체고 자본주의 그 자체예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깊게 공부해 봤을까요? 이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으시죠? 그 어느 책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완벽해요. 이제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가 요번 홍춘욱 박사님의 신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의 역사도 같이 읽어보세요. 진짜 후회는 1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진짜 한 챕터 한 챕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솔직하게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 책을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저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대출도 없어요, 저는. 그럼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아파트가 올랐으면 좋을까요? 떨어지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는 이걸 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오르던 말든 저는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집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돈이 더 이렇게 뭐랄까 기업이나 관련 자본시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어떻냐? 솔직히 역사적 관점에서, 펀더멘탈 관점에서 진짜 이 지역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여기는 이제 안 오르겠구나.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너무 쉽게 보이던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10장이 왜 2022년 말에 서울에 아파트를 샀나? 이거 실화예요. 2022년이면은 이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뭘 사기가 쉽지 않은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얘기냐? 홍 박사님 얘기예요. 홍 박사님이 거주 목적으로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이때. 근데 이걸 데이터의 근간에서 사시는데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아파트를 사야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살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사야 되고, 언젠가 또 팔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1부는 역사에 가깝고요, 2부는 현실에 가까운데 하나하나가 예술이에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수도권에 단독주택을 지으면 안 될까? 새집 줄게 경기도 살자. 제2의 강남은 어디일까? 한국 부동산 버블인가? 일본은 왜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나? 버블에 매도할 용기를 내는 법, 상승 잠재력이 높은 집을 고르는 법, 서울 아파트값 잡는 법,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도시의 미래, 도쿄를 보라. 진짜 하나하나가 이 책은 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여러분 홍 박사님은, 이 책의 저자이신 홍춘욱 박사님은 돈의 흐름, 거시 경제 관점에서는 저는 우리나라 1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건 너 생각 아니냐? 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홍춘욱 박사님,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댓글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프리즘은 앱이에요, 앱. 프리즘 투자라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치면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도 투자 자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홍춘욱 박사님 경제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23년에 프리즘 투자 자문을 시작을 하셔갖고 지금 CEO시고 대주주세요.
그냥 고용된 CEO가 아니라 대주주이면서 CEO인데 어때요? 3년 만에 자문자산이 5천억이 됐어요. 올해 여러분 목표가 1조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빈말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남는 돈, 여윳돈 거기 1억 맡겨놨고요. 작년 8월에 맡겼거든요. 지금 수익이 한 23% 정도 됩니다. 왜? 저는 이거 최근에 봤어요. 이거 캡처하려고. 저는 이제 여윳돈이 생기면 1억 여기에다가 자산 배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산 배분. 왜냐면은 제가 그냥 1억을 통장에 갖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만큼 이자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제 자산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게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은 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재밌어요. 근데 동시에 유익해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좀 특별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11회 수립문학상 수상작이에요. 그냥 전문가들이 인정한 책이에요. 수립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수상작. 우리 김하율 작가님의 장편 소설 이별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스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소설이니까. 줄거리가 뭐냐면은 1978년에 외계인이 지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모습으로 바뀌면서 미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울었어요. 왜? 소설의 여러분 핵심 중에 하나는 특히 이렇게 과거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1978년을 너무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78년의 시대상을. 그러면서 왜 울었냐? 1978년에 미신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딱 저희 어머님 나이예요. 저희 어머님 또래입니다. 저는 그때 몰랐잖아요. 저는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때 딱 고 대표님 태어났네요. 우린 이때 시대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특히 이거는 이제 이 주인공이 외계인이 여자로 바뀌기 때문에 더 엄마의 몰입이 많이 되거든요. 몇 번 울었어요. 저는 몇 번. 한 2-3번 울은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우리 엄마 너무 힘들게 살았겠는데 왜? 저희 엄마도 뭐 흑수저 오브 흑수저시거든요. 여기 주인공보다 더 힘들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엄마 생각해서 엄마랑 통화도 한 번 하고. 아, 너무 좋은 책이고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자체가 독특하잖아요. 1978년에 외계인이 대한민국에 떨어져서 미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소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블러드머니. 아, 이거는 여러분 방금 제가 4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재미로 따지면 이게 1등입니다. 1등 오브 1등이에요. 앞에 소설책이 있는데도 이게 더 재밌어요. 왜? 이거는 100% 실화거든요. 100%. 이거는 신약을 개발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어떻게 자본이 투입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회사가 설립되고 어떻게 회사가 팔리는지, 그러면서 고용과 해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돈에 숨겨져 있는 탐욕, 그 다음에 누군가 잃어버리는 기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제 약은 어떻게 개발되는지 나오는데, 이 책은 여러분 이 영어권 후기를 읽어보시죠. 진짜 이 책 읽느라 잠을 못 잤다라는 후기가 굉장히 많아요. 레이팅이 2600개인데 4.28 받는 책은 여러분 S급 책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에 레이팅이 1000개가 넘었는데 4.2점 넘은 책은 10권이 안 될 거예요. 진짜 슈퍼 S급 책이고요. 역대급으로 재밌고, 이 책 읽고 나시죠? 웬만한 MBA 케이스 스터디 하나 한 것보다 더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미 읽은 분들이 있으세요. 26년도 올해의 책이 될 강력한 후보. 소로스 책을 이겼대요. 어제 받자마자 다른 책은 다 밀어두고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읽은 책. 이건 이미 읽은 분들이 꽤 많은데 실제로 제가 독서 모임에서 만나봤거든요. 이게 실화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이거 100% 실화예요. 우리가 소설을 읽고 실화를 읽을 거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소설이라고 하죠. 다 믿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걸 읽고 나시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뭔가, 거대 자본이라는 게 뭔가 제대로, 진짜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어디서 읽을 수 있냐? 싱큐베이션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싱큐베이션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독서 모임인데 무료 독서 모임이에요. 무료. 100% 무료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무료 독서 모임인데 요번엔 23기라서 요 4권을 읽을 거고, 이 영상을 모집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보신 분들도 100%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24기를 모집하고 있을 거고 24기가 끝났으면 25기를 모집하고 있을 거니까 일단 신청을 먼저 하세요. 신청을. 무료입니다. 신청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무료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서점에서 보세요. 서점에 다 있어요. 이 책들은 다 서점에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말간 서점에 놀러 가서 보셔도 돼요. 저희 회사 책이기, 왜냐면 다른 회사 책을 그렇게 말하면 저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다 저희 회사 책이기 때문에 서점에서 보셔도 좋습니다. 되게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요번이 여러분 기회예요. 왜 이미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읽으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에서 한 권만 덜 그면 수료예요. 그러면은 2권, 3권 읽고 서평을 쓰면은 디지털 이미지로 수료증이 갑니다. 3권까지는. 근데 4권 다 읽으시죠? 그러면서 서평 다 제출하시죠? 그러면은 웬만한 어디 졸업장보다 더 비싼 걸로 서티피케이시 우편으로 갑니다. 메달까지. 여기 메달 모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메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요번에 읽은 책들이 다 각인이 돼 있어요. 이거 만드는데 돈 진짜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가 다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생각을 해봐서 이게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요번에 여러분 이거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왜냐면은 책들이 다 얇고 재밌어요. 다 얇고 재밌습니다. 두꺼운 책이 없어요, 요번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이거 무료라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은 수료 오케이 받고 싶은 사람들은 제작비를 내라. 그래도 다 내실 거예요. 그냥 순수 원가 제작비 내라 그래도. 근데 사회 공헌 차원에서 그건 저희가 떠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정신이 살쪄야 될 거잖아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가난한 건 너무 슬픈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고 대표님이랑 상상스키어 저희가 다 떠안는 거니까 진짜 이번에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그다음에 줌 토론도 참여해보세요. 그럼 우리 오강봉 할아버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정신이 살찌실 거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셨죠? 꼭 이번에 독서 모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신청하냐? 싱큐베이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